옛날 옛적 경상북도 구미 지역에는 하늘과 맞닿을 듯한 울창한 갈대밭이 펼쳐져 있었다. 이 갈대밭은 오랜 세월 동안 신비로운 전설을 간직해 온 곳으로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갈대밭을 신령의 숲이라고 불렀다. 이유는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길을 잃거나 혹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듯한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 작은 마을에는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 준수가 살고 있었다. 준수는 구미의 전설을 평소에도 흥미롭게 여겼고 신령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고 싶어 했다. 어느 날 그는 갈대밭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의 친구들조차도 그를 말렸지만 준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준수는 새벽녘의 마을을 빠져나와 갈대밭으로 향했다. 여명이 밝아오면서 갈대는 금빛으로 물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가 서로 부딪히며 신비로운 멜로디를 연주했다. 이 광경은 준수에게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갈대밭 깊숙이 들어가자 준수는 마치 시간과 공간이 뒤섞인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눈앞의 경치는 매 순간 변하고 있었고 방향 감각을 잃고 말았다. 그러던 중 그는 언덕 위에 서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치 갈대와 하나가 된 듯 투명하고 신비로운 모습이었다. 소녀는 준수를 향해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그녀를 따라가니 소녀는 준수에게 천년 전 이 갈대밭에 얽힌 비밀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난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살고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소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준수는 갈대밭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는 신령의 숲이 사람들로 하여금 잊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려는 수호자들의 장소라는 것이었다. 준수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끌린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소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준수가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신령의 숲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았지만 준수의 변화를 보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후로도 준수는 자주 갈대밭을 찾아가 소녀와의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는 신령의 숲이 가진 진정한 의미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삶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구미 지역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산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고흥 지역에는 신비로운 마법 동산이 있었다. 이 동산은 인간 세상의 것과는 다른 마법의 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곳의 식물과 동물은 모두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법 동산은 매일 밤마다 별들이 내려와 춤을 추는 곳이었으며 이 별들은 고흥의 밤하늘을 환하게 비추곤 했다. 동산의 중심에는 은색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나무는 마법 동산의 중심이자 힘의 근원이었다. 이 마법 동산에는 세 명의 요정이 살고 있었다. 첫째는 솔비라고 불렸으며 그는 동산의 날씨를 주관하고 있었다. 솔비가 기뻐하면 날은 맑았고 슬퍼하면 비가 내렸다. 둘째 요정은 하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늘은 동산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며 별과 달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 요정은 단비라고 불렸다. 단비는 동산의 모든 생명체들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고흥의 한 소년이 이 마법 동산에 대해 듣고 호기심에 가득 찾아오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준호는 마법 동산에 들어오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온 동네를 헤맸다. 마침내 준호는 동네 어르신들에게서 동산의 입구가 고흥의 바다와 산이 만나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곳을 찾아가 입구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동산 안으로 들어갔다. 동산에 들어서자마자 준호는 이곳의 아름다움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풀과 나무는 형형색색의 빛을 띠고 있었고 새들은 사람 목소리만큼이나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솔비가 나타나 준호에게 물었다. 너는 왜 이곳에 왔니? 준호는 솔직하게 자신이 동산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솔비는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그의 순수한 마음과 호기심에 감복해 동산을 구경시켜 주기로 했다.
솔비는 준호를 하늘과 단비에게 소개시켰고 세요정은 준호에게 마법 동산의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준호는 낮에는 하늘과 함께 날아다니며 마법 동산의 전경을 구경했고 밤에는 단비와 함께 동산의 동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심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 마법 동산에서의 기억을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후로도 호응의 사람들은 마법 동산의 전설을 가슴 속에 간직하며 그곳의 요정들이 지금도 호응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마법 동산을 다녀온 준호는 마을에 푸른 숲길을 걷고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리하여 마법 동산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호응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스한 추억으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무안의 작은 마을의 마법의 연꽃이 살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꽃은 매 100년마다 한 번씩 피어났고 피어날 때마다 마을에 크나큰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다. 연꽃이 피어나는 날은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큰 명절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각자 소원을 빌고 연꽃에게 예를 표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곤 했다. 무안 마을의 중심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고 마법의 연꽃은 그 연못 한복판에서만 피어난다고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꽃의 피어남을 직접 목격했으나 그 전설의 진정한 힘을 경험한 이는 많지 않았다. 연꽃은 단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원을 이루어준다고도 전해졌기 때문이다. 노파 하나가 무안 마을 끝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온 마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고 그녀는 연꽃의 비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해수였다. 해수는 젊은 시절 연꽃의 축복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때로부터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연꽃의 피어남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이번에 연꽃이 피어날 때가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연못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축복의 모형을 준비하고 향을 피워 연못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해수도 조용히 연못가에 나와 연꽃이 피어나는 장면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마법의 연꽃이 피어나던 날 하늘은 맑고 별이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연못 위에 위치한 연꽃은 처음에는 작고 초라해 보였으나 점점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연꽃의 향기가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그 향기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연꽃에게 소원을 빌었다. 그 순간 해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만의 소원을 빌었다. 그녀는 더 많은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랐고 자신의 마을이 오래도록 평화롭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연꽃은 더욱 밝게 빛났고 그 빛은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에게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무안 마을 사람들은 연꽃의 빛을 받으며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다. 어떤 이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던 부모님이 건강해졌고 또 다른 이는 열심히 바라던 일이 성취되었다고 전했다. 그 이후로 마법의 연꽃은 단지 무안 마을 사람들만이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도 전해지는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해마다 그 연꽃의 이야기를 전하며 언젠가 다시 한번 그 연못을 찾아가고자 다짐했다. 그리고 해수 할머니의 지혜로운 소원 덕분에 무안 마을은 더욱 화목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변모했다. 세월이 흐르며 많은 것이 변했지만 마법의 연꽃은 언제나 무안의 연못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며 마을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었다. 이렇게 무안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제주도에는 드넓은 바다와 하늘을 품은 아름다운 섬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푸르른 해초와 여린 파도가 춤을 춰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곤 했습니다. 이 섬에는 사람들의 전설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여겨지던 용왕이 살고 있었지요. 그는 깊고 푸른 바다 속 가장 빛나는 산호초 왕국에 거했고 바닷속 모든 생명체가 그의 통치하에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용왕은 이 해안을 굉장히 아꼈고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따스한 빛과 달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잔물결들을 보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며 용왕은 점차 외로웠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아름다운 바다를 나누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을 원하게 되었지요. 어느 해 여름 용왕은 해안가에서 머나먼 하늘의 그림자가 물속에 비치기를 두리번거리며 바라보던 중 그만 번득이는 빛들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선녀였고
그녀는 매끄러운 날개를 타고 그야말로 꿈에나 나올 듯한 미모로 바닷가에 내렸습니다. 선녀는 호기심으로 이 바다 저 바다를 여행하던 중 제주 바다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왕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산호초 사이에서 논이는 물고기들과 그 맑은 물속에 여유롭게 일렁이는 해파리들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유난히도 빛나던 물결 속에서 용왕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움과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선녀는 용왕에게 물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바다 속에 살고 있는 이는 누구십니까? 용왕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린 선녀에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는 이 바다의 수호자이니라. 용왕이라 불리지. 너는 하늘의 존재임이 분명하구나. 이곳에서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선녀는 바다의 매력에 취해 머물고 있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에게 더 깊은 감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녀는 하늘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자 용왕은 그녀에게 바다의 진주를 선물하였습니다. 이 진주는 언제든 그녀가 바다를 그리워할 때면 가슴에 안고 잠들면 꿈속에서 다시 바다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선녀는 슬프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진주를 받고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가끔씩 꿈을 통해 바라보는 아름다운 바다는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 바다의 끝없는 수평선 아래 그들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주도 바다에 얽힌 용왕과 선녀의 전설입니다.